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도전장을 낸 서영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은 좀 이따 여쭤보고요. 네. 그 의원님도 한남동 관저 만찬에 참석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초청하셔서요. 네, 대통령님 되시자마자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인수위도 없어서. 네,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그런데 또 일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빠르게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 그랬더니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그 1기, 2기 지도부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 동안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왔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도 하고 싶었고, 또 소통도 하고 싶었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감사했다. 네네.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인데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을 그 이렇게 임명한 배경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그 자리에서는 없으셨는데요. 네. 뭐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렇죠. 네. 예,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아주 좋으시고요. 네. 성실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난 후보 시절에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으셔서 네네. 사실은 큰 선거를 진두 지휘를 해줬습니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셔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끌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보시면서 정무수석을 맡기신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말고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에서 그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국민의힘하고도 상당히 유연하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권성동 원내대표였거든요. 국민의힘 쪽이. 예, 그랬죠. 예. 예, 그쪽이 박근혜 대통령을 나서서 찬성하게 하고 네. 탄핵 소추 위원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우상호 현재 정무수석 되신 분이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할 땐 단호하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정무수석으로 평가되어서 기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남동 관제에서 혹시 그 수영장 보셨어요, 의원님도? 수영장이요. 예. 제가 여지껏 다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예. 한남동 그 관저를 처음 가봤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고 뭐 윤석열 체포영장 들어갈 때 그 관저의 주변이 많이 취재되고 이랬었는데 네. 관저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건물 뒤편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네. 그 정원에 작은 그걸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다면 큰 수영장이고요. 네. 근데 그걸 조그맣게 아주 축소해 놓은 예. 얕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개 수영장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뭘까? 예. 이게 얕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네. 수영장하고 이게 뭘까? 그러면 쓸모가 그렇게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건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비밀은 건물 안은 비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보안 건물 때문에? 안은 예. 비밀이니 어허. 그러니까 저희가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 1급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은. 그래서 그러면
끝은 어떤가? 네. 정원이 있는 곳은. 네. 근데 저희가 거기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사진 찍은 것을 어쨌든 공개해 주셨습니다. 음흠. 저희는 이제 사실 다녀오고 첫날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쭉 통일성 있게 가야지 되는데 네네. 너도 나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도 그 수영장과 같은 유형의 조그만 거. 근데 이제 얘기가 물으시니 오늘 답변을 했는데 네. 그 건물 바깥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바깥에 정자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설치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정자도 사실은. 관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또 한 명 오광수 민정수석 있잖아요. 네. 이 오광수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이런저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하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네. 또 검증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민정수석 자리에 내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들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왔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 검토가 되셨을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저도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인품에 네. 또 그립감도 있고 또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윤석열과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그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 그 검찰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또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 오히려 자기 측근을 쓰시거나 뭐 이런 사람보다는 일자라는 걸로 일로 그동안 인사해오는 것을 제가 계속 보아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로서 그 민정수석을 임명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임명되고는 이제 또 거기에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지피지기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 분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면서 그 검찰 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갈 것이고 이것은 법으로 해나가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국회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한다면 또 그런 의미가 충분히 설득력 있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장관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의미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각에서는 그 비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장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 출신으로 해왔을 때 개혁하지 못하고 또 이런 그 한계가 있어왔던 것들로 그런 비검찰 출신 이런 비법조인 출신의 얘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또 많은 분들과 논의하시면서 검증하셔서 가장 적수에 맞는 인물, 그동안 해온 역할, 그리고 그 강단, 그리고 또 국민이 바라보는 장관은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볼 때 저런 분이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 이런 분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을 변호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좀 약간 입길에 올랐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여지껏 말했듯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쓰거나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네. 저희 당 대표 시절에 그 전략기획위원장, 뭐 수석, 홍보위원장,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쓰는 걸 보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씁니다. 저도 이제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저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할 사람에게 시킨다라고 하는 걸 전 알고 있고 예. 이승엽 변호사인 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엄청나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호사 찾기도 어려울 만큼 아마 사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변호사가 되게 많으셨습니다. 네. 사건도 많고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속에서 똑같은 의미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그리고 중심을 잡고 위원 등 그리고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네. 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승엽 변호사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됐다고 쳐요. 그럼 그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련한 일이 헌법재판소로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정하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이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예. 되어 있고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 84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판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내용도 유무죄가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은 벌써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무죄를 받았던 것이고 네. 파기환송 관련해서는 정치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개입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도 헌법재판소로 갈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처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현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안에 처리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후임 원내대표로 넘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함께 전원 합의체로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예는 제가 대법원의 행정처장 그분 대법관입니다. 천대요. 네. 그분에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법관 생활하는 동안 그런 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도 그랬고요. 법무부 차관도 그랬고요. 네. 자신들이 법관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파기환송이 되어서 사실은 대선 전에 그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연기를 요청하게 됐고 6월 18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6월 18일 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국힘이나 이런 데서 자꾸 주장을 하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소추의 대상 안에 재판이 바로 그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안에. 네네. 자,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입장에서 네. 뭐 다른 것들은 차기 원내대표 소관에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현 원내대표 차원에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가 할 때도 같이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우선은 특검법은 저희가 통과시켰고요. 네네. 네, 그래서 빨리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법은 기존에
오래전에 몇 번이나 통과시켜서 거부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선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여러 가지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농민들을 살리고 쌀값 문제, 쌀의 문제는 국가 안보라고 보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쌀값 안정화,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네.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대통령이 되시고 코스피가 치솟고 또 환율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주가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또 그 주식 시장을 살려내는 일, 그래서 상법 개정안, 네네네. 주주에게 충실하는 이런 의무를 적용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거부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실제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기보다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법.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그 하청의 하청 그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인데요.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활동법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원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현 원내대표 임기 안에 이제 일주일인데 네. 현 원내대표 임기 안에 최소한 그 전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률안들은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큰 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러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시 조금씩 논의돼야 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되었으니까 다시 어쨌든 재의결 과정도 거쳤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조금 절차를 거치긴 해야 하는데 그렇죠. 가장 빨리 통과시켜내야 될 법들이고 예. 또 빨리 해야 될 것들은 대통령님께서 제안하신 추경. 그렇죠. 추경이고 이 추경 관련해서 또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네. 그게 코로나 때 민생을 살렸듯이 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일 때 그 법안을 저희 행안위에서 같이 논의하고 지원했던 법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한 법안 그리고 또 지역화폐 관련한 법안 네. 등 관련해서 저희가 통과시켜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업 등 관련해서 또 규제는 많이 완화해주고 네. 또 그 직장인들은 최대한 직장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소상공인들을 또 지원해주는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새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동시에 특검이 발족하는 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순차적으로 발족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동시에 되었으니 이게 이제 우선 특검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후보자 그런데 얘기하는 이제 거죠? 예, 특검 후보자. 그런데 충분히 이제 특검 후보자를 판단하고 네. 저희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해서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네. 저희가 그 특검이 추진되어서 네. 최대한 빠르게 이것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계속 특검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 가장 빠르게 예.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 후보군을 빠르게 추천하고 또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상설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내란 특검 등등 상설 특검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일반 특검으로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상설 특검에 마약 특검 있습니다. 마약 특검. 예. 마약 관련한 특검. 요것은 빠르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새 특검은 약간씩 뭐 강조점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이 되는 게 타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사 출신이 특검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검사가 이 부분을 잘 수사해야 되고 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도 충분하게 이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사람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특검보로 오게 되고 파견 검사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인 분들 중에서 또 아니면 판사인 분들 중에서 충분한 그 인재풀이 있다면 제대로 수사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내란에 동조한 내용이 제보들로 다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이 갈 것이다. 검사들이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검사들이 김용현 등 그 자진 출석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여러 것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명되는데 검찰들이 이들을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선정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이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귀신도 모르는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권리당원 투표도 지금 반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불가측성을 더 심화시킬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완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화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권리당원들께서 원내대표를 가장 잘할 사람에게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해왔던 활동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투표를 해주실 거고 제가 그동안 그 법사위에서 이 세계 내란 특검 그리고 세계의 특검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해왔고 예, 그리고 또 행안위원장으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지역 카페 발행하는 예산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의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또 그리고 김병기 의원님도 활동을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투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